안녕하세요. 닥터리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내가 살을 빼지 못했던 이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도 기대되시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대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어휴, 한 달 동안 2kg나 더 쪘어. 오늘부터 정말 조금만 먹어야겠어. 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조금만 먹겠다고? 수지, 너 아침 안 먹었어? 아니, 2공기나 먹었는데. 수지는 왜 살이 안 찌는 거야? 이런 경험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고 누구는 왜 살이 찌지 않는 것일까요?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대사 때문입니다. 대사란 무엇이냐?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생물체가 몸 밖으로부터 섭취한 영양물질을 몸 안에서 분해하고 합성하여 생체 성분이나 생명활동에 쓰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생성하고 필요하지 않은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말합니다. 어려운데 대사작용이 일어나는 세포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 세포 내 소기관들이 있는데 오늘 주목해서 볼 녀석은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녀석입니다. 이 친구가 도대체 뭐 하는 녀석이냐?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ATP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ATP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에너지입니다. 산화적 인산화라는 어려운 과정이지만 따져보면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에너지원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에 공급이 되면 이런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산화탄소와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공장의 효율이 좋으면 에너지가 빵빵하게 잘 나오겠죠. 이 TCA 회로라는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에너지원 외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짠!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이 내 몸속에 쌓이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대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 비타민, 미네랄이 필수라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보면 비타민 B군이 대사에 조금 더 관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6, B3, B12, 엽산도 B9이죠. 사진에서 보듯이 비타민 B군이 대사를 많이 돕는 비타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있고 세포라는 것은 활성산소에 의해서 DNA가 파괴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결국은 에너지 생성을 저하시키고 대사 기능을 저하시키는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인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칼로리라고 부르고 열량이라는 단위로 표현을 합니다. 하루 동안 칼로리 소모량은 70%는 기초대사라고 하고 우리가 활동하면서 쓰는,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고 하면서 쓰는 그 활동대사는 20%, 그리고 먹을 때 소화하고 흡수를 하면서 소비되는 열량도 한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말합니다. 체온 유지나 호흡, 심장 박동 등 기초적인 생명활동을 위한 신진대사에 쓰이는 에너지량인데요. 휴식 상태, 즉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기초대사량만큼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초대사량의 변화는 다이어트의 적입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체중 감량의 원인의 67%나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체중이 내 생각처럼 변하지 않는다면 기초대사량을 탓하시면 돼요. 적게 먹으면 몸의 효율이 더 높아지고 더 적은 열량으로 생존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대사량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기초대사량은 나이에 따라서도 점차 감소합니다. 근육량도 점차 감소되면서 이 기초대사량이 나이가 들면서 더 떨어지게 돼서 나이가 들면 나이살이라는 것이 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초대사량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미국 임상연구저널에 의하면 체중, 나이, 키와 성별이 같은 경우 대사량의 차이는 결국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근육 조직의 양에 따라 나타납니다. 근육량이 높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내 소기관이 지방세포보다는 근육세포에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많을수록 대사량이 더 많은 것이죠.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많으려면 근육량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요. 닥터리리도 생각만큼 살이 잘 안 빠지는 편인데 그 이유는 바로 근육량이 너무 부족하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졌기 때문이더라고요. 인바디를 해보면 본인의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이어트는 더하기 빼기라고 생각을 하시죠.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우리가 먹은 칼로리를 활동 칼로리로 다 소모하기는 어렵습니다. 먹은 만큼 에너지를 소비를 시키려면 딱 점심 식사를 쌀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와 반찬 몇 가지로 먹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한 끼 식사를 먹은 500~600칼로리 정도를 소모를 하려면 축구를 15분씩 뛰었을 때 100칼로리가 소모되므로 전반 후반 90분 정도는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을 해서 하루 동안 칼로리를 소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운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체중 감량하는 데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식단 관리가 체중 감량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왜 운동을 해야 하느냐? 체중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빠진 체중을 유지하느냐, 요요가 나타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기초대사량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대사량을 올리기 위해서, 근육량을 올리기 위해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맞는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당신의 미토콘드리아를 깨우겠습니다. 우선 비타민, 미네랄로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가 사망하는 것과 미토콘드리아가 감소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으로 대사의 효율을 높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식사할 때도 10% 정도의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 기억나시죠? 영양소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을 먹었을 때는 기초대사량이 약 0에서 3% 정도 증가가 됩니다.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는 5에서 10%, 단백질을 먹었을 때는 무려 20에서 30%가 증가된다고 하네요. 와, 대박! 기초대사량을 늘리기 위한 꿀팁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백질 섭취를 늘리세요. 단백질은 소화되는 에너지로 기초대사량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근육량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체중당 1kg당 1g씩의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내 몸은 더 저장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되고 소화할 때 쓰는 에너지도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를 막 끼니를 굶으면서 하시면 기초대사량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산소 근력 복합 운동으로 근육을 키웁니다. 유산소 운동만 하면 지방을 타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만 근육이 같이 소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기초대사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2리터 이상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충분히 잠을 잤을 때 낮에 활동 에너지가 더 높아지게 되고 수면 부족인 사람들은 낮에 탄수화물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식욕을 조절하는데도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시간 이상 충분히 수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만보 걷기입니다. 만보기를 활용하는 것이 걸음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닥터리리는 지금도 다이어트 중입니다. 이것을 바쁜 내 일상에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활동량을 늘려보자! 주차는 멀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한두 정거장 먼저 내리고 전화를 할 때는 돌아다니고 걸으면서 전화를 받기 그리고 TV를 볼 때는 간단한 운동을 하면서 TV를 보기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체조나 몸을 풀어주기 저녁 시간에 가족과 함께 산책하기 주말에는 가까운 산에서 등산을 하기 생활 속 근력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봤습니다. 스쿼트는 아무 데서나 하기 괜찮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도 1시간에 한 번 일어났을 때 적당한 운동을 할 때도 스쿼트를 했을 때 이 허벅지 근육이 내 몸의 근육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오르기 그리고 푸시업 하기 요새 유튜브에서 다양한 홈트레이닝이 많죠. 유튜브를 보면서 홈트레이닝 따라하기 생활 속 물 마시기도 중요합니다. 기상 후에 물 한 잔을 꿀꺽꿀꺽 마신다. 그리고 물은 항상 가지고 다닌다. 눈에 보여야 더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커피 대신 물 마시기, 그리고 국을 먹기. 물을 포함한 음식은 칼로리 밀도가 낮아서 포만감을 높입니다. 그래서 국을 먹었을 때 체중 감량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기초대사량을 빵빵하게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살만 빼는 것이 아닌 건강한 내 몸 만들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대사량도 올리고 더 재밌는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살을 빼지 못했던 진짜 이유, 네 번째 시간이죠. 바로 호르몬 때문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